안녕하세요. 이곳은 메가 트렌드 트랙입니다. 네 번째 강연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강연은 비즈니스 경계를 허무는 혁신, 단 하나의 선택, 슈퍼앱이라는 주제로 AWS 전유성 SA님, KB국민은행 이성준 본부장님, 퀄리페이 조문옥 CTO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뜨거운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AWS 솔루션스 아키텍트 전유정입니다. 이렇게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우리는 팬데믹을 통해서 IT 분야에서 많은 변화와 발전을 직접 목격을 하였습니다. 이제 엔데믹으로 접어들면서 이렇게 직접 만나서 서밋을 진행할 수 있게 되어서 개인적으로 매우 기쁩니다. 오늘 발표할 세션은 비즈니스 경계를 허무는 혁신 슈퍼웹입니다. 본 세션은 3개의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슈퍼앱에 대한 개념과 기원, 필요 기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KB국민은행 이성준 본부장님을 모시고 KB가 바라보는 슈퍼앱에 대한 정의와 전략, 그리고 슈퍼앱으로 발전한 KB 스타뱅킹 서비스에 대해서 비즈니스 관점으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퀄리페이 조문옥 CTO님을 모시고 퀄리페이가 세상에 이득을 주기 위해서 발전한 내부적인 아키텍처와 조직의 AGI를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설명을 기술적 관점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트너는 팬데믹 이후 불확실한 상황에서 향후 3년 동안 활용해야 되는 기술 트렌드로서 최적화, 확장, 개척이라는 3가지 테마를 중심으로 10대 전략 기술 트렌드를 제시하였습니다. 이 중에서 슈퍼앱은 새로운 형태의 참여와 신속한 기회를 제공하는 개척하기 위한 트렌드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럼 슈퍼앱에 대한 정의는 무엇일까요? 가트너에서는 필요에 따라 사용하고 제거할 수 있는 스위스 군용 칼의 비유를 하였습니다. 슈퍼앱이 유행할 수 있던 배경에는 MZ세대들이 모바일 퍼스트 경험을 요구했기 때문입니다. 최근 유행하는 챗GPT한테 물어봤습니다. 슈퍼앱이란 어떤 걸까요? 챗GPT는 슈퍼앱이란 하나의 웹에서 다양한 기능을 제공하는 웹이라고 정의를 내렸습니다. 저한테는 챗GPT가 정리한 부분이 좀 더 쉽게 와닿았었습니다. 슈퍼앱은 다른 IT 트렌드와 좀 다르게 미국이 아닌 중국에서 시작을 하였습니다. 중국의 대표적인 슈퍼앱으로서는 위챗과 알리페이가 있습니다. 위챗은 2011년도에 런칭을 하였으며 2020년 말 기준으로 일일 사용자가 10억 9천만 명에 이르렀습니다. 슈퍼앱 같은 경우에는 중국뿐만이 아니라 일본, 인도, 동남아시아까지 아시아에서 많이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여기 제공하는 슈퍼앱에 대한 주요 서비스들 한번 살펴보실까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보시면 모두 다 디지털 결제라는 서비스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잠시 후에 KB국민은행과 퀄리페이의 사례를 들어보고자 합니다. 전통적인 웹이라고 하면 하나의 웹에서 하나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걸 의미합니다. 예를 든다면 음악 스트리밍을 제공하는 스포티파이나 소셜 네트워킹 서비스를 제공하는 트위터가 그 예가 될 수 있습니다. 슈퍼앱은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하나의 웹에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걸 의미합니다. 저 같은 경우 동남아시아에 여행을 가게 되면 제일 먼저 하는 게 일단 그랩을 킵니다. 그 이유는 그랩은 차량 공유와 음식 배달, 그리고 디지털 결제 같은 여러 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입니다. 슈퍼앱의 다음 단계로 미니 프로그램이라는 게 있습니다.
미니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거는 사용자가 슈퍼앱을 통해서 검색을 하고 서비스를 찾아서 활성화해서 사용하는 서드 파티 프로그램을 의미합니다. 사용자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별도의 앱을 설치할 필요가 없습니다. 또한 복잡한 인증이나 가입 과정 자체가 생략됩니다. 위챗 같은 경우에는 스타벅스나 맥도날드 같은 것과 같은 서드 파티를 포함해서 대략 390만 개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숫자는 애플의 웹스토어나 구글의 플레이스토어보다 더 많은 숫자입니다. 그럼 이제 슈퍼앱이 주는 기대 효과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좀 전에 편의성을 하나 말씀드렸습니다. 불필요한 설치도 필요 없고 전환도 최소화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이로 인해서 사용자의 편의성은 증대가 될 것입니다. 또한 그 다음 단계로 하나의 웹에서 여러 개의 서비스를 사용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시장 점유율이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또한 사용자는 하나의 웹에서 체류하는 시간이 증대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런 증대되는 시간을 이용해서 우리는 다양한 수익 모델을 발굴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용자의 어떤 클릭 스트림 같은 데이터를 분석함으로써 인사이트를 도출해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기반으로 우리는 신규 비즈니스 기회를 제공할 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우리가 슈퍼앱을 서비스하기 위해서 필요한 기술은 무엇이 있을까요? 첫 번째는 웹의 관점입니다. 사용자가 검색을 하고 활성화를 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플랫폼 관점이 있습니다. 플랫폼 관점에선 미니앱이 서드파티 형태로 개발될 때 사일로가 되지 않도록 설계 및 개발 프레임워크를 이뤄낸 방법입니다. 그리고 개발된 미니 웹 생태계를 위해서 발행 메커니즘을 플랫폼 내에 마련하는 거겠죠. 마지막으로 에코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 우리는 슈퍼앱과 미니앱 간의 데이터의 공유입니다. 아마존 데이터 존이라는 서비스가 있습니다. 데이터 존은 데이터를 공유와 데이터 협업 시 필요한 거버넌스 서비스입니다. 데이터를 중심으로 비즈니스 가치를 창출하고자 할 때 우리는 기업 내에 있는 많은 업무 영역의 데이터를 찾아서 조합해 분석을 하고자 할 겁니다. 이를 위해서 기업 내에서는 데이터 메시 형태의 데이터 생산자와 가입 소비자 간을 연결하고 체계적인 거버넌스를 제공하는 도구가 필요하게 됩니다. 아마존 데이터 존은 바로 이러한 목적으로 개발된 서비스입니다. 데이터 존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데이터 존은 4개의 핵심 컴포넌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비즈니스 데이터 카탈로그입니다. 모든 사용자가 데이터를 빠르고 쉽게 검색해서 이해할 수 있도록 컨텍스트와 데이터 가시화를 제공합니다. 두 번째는 데이터 프로젝트입니다. 팀이나 어떤 비즈니스 어떤 유지 케이스를 기반으로 그룹을 만드는 역할을 해줍니다. 세 번째는 거버넌스 앤 액세스 컨트롤은 가입자와 소비자 간의 데이터를 보호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마지막 데이터 포탈은 셀프 서비스 형식으로 부서나 유저 간의 협업을 촉진하는 기능을 해줍니다. 지금까지 슈퍼앱에 대한 개념을 살펴보았고요. 아마존 데이터 존에 대해서도 가볍게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이성준 본부장님을 모시고 KB국민은행 사례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KB국민은행에서 금융플랫폼본부 맡고 있는 이성준 본부장입니다. 몇 달 전에 연초에 저희 AWS 저한테 인사를 오셨어요. 제가 맡은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제 자리 새로 온 거에 대해서 축하 인사해 주러 오신 줄 알았는데 몇 년 만에 서밋을 한다고 발표를 부탁하셨습니다. 흔쾌히
기쁜 마음으로 수긍했습니다. 오늘은 많은 후회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은행 내에서 많은 이제 뭐 발표도 해봤고 했는데 그 조직에 있는 사람들 앞에서 하는 거하고 전혀 모르시는 분들 앞에서 하는 거하고 이렇게 차이가 날 줄은 몰랐고요. 좀 서툴더라도 이해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스크립트도 준비했는데 좀 보면서 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앞서서 AWS에서 슈퍼앱에 대해서 기원이나 뭐 방향 또 기술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제 주로 비즈니스적인 측면에서 말씀을 드릴 거고요. 앞에 우리 전유성님께서도 하셨던 것처럼 여러분 모두처럼 저도 주말에 챗 GPT의 도움을 좀 받아봤습니다. 어떤 말을 하면 좋을까 한번 물어봤는데요. 제가 생각했던 거랑 많이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 스스로가 좀 대단하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라 너무 일반적인 얘기를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조금은 재미없을지 모르시지만 국민은행, KB금융그룹 그리고 스타뱅킹에 대해 좀 포커스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양해를 좀 부탁드릴게요. 예, 먼저 KB 스타뱅킹 소개 잠깐 해드리겠습니다. 모두들 기억하시겠지만 2009년에 아이폰 출시가 됐고요. 2010년에는 삼성에서 갤럭시 S를 출시했습니다. 대부분의 은행들이 그랬던 것처럼 저희 국민은행도 이제 뱅킹 앱을 만들었습니다. 물론 그 전에 인터넷 기반의 인터넷 뱅킹은 있었고요. 스마트폰 기반의 앱이 필요했기 때문에 2010년에 스타뱅킹이 출시가 되었습니다. 지금 보신 장표는 3월 말 기준이고요. 4월 달에 가입자는 2천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뭐 플랫폼에서 가장 중요한 지표로 생각을 하는 월간 활성 고객, 월 평균 이용 고객 MAU는 한 1,100만 명 조금 넘었고요. 고객 기반을 많이 확보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숫자는 뭐 토스라든지 카카오뱅크와 같은 인터넷 전문은행을 제외한 시중은행 중에는 제일 많고요. 물론 다른 은행도 열심히 같이 잘 해주고 계시지만 아직은 그룹에서 대표하고 있는 앱이다 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루에 평균 거래되는 건수는 190만 건 좀 넘고요. 거래되는 금액은 한 2조 원. 아마 이체라든지 이체되는 금액, 건수 기준이고요. 뭐 상품 가입 금액은 또 논외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는 그룹의 대표 플랫폼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저희 KB가 바라보는 슈퍼앱의 등장 배경을 한번 정리해봤습니다. 고객, 경쟁, 그리고 규제 환경 측면에서 한번 정리해봤는데요. 앞서서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코비드-19 팬데믹 거치면서 가속화되고 있는 모바일 선호 현상, 그리고 비대면 선호 현상, 또 시장에서 미리 출시된 앱이 있습니다. 뭐 카카오톡이 가장 대표적인 케이스일 거고요. 또 우리나라 국민들도 동남아 여행하시면서 고잭이나 그랩 같은 슈퍼앱 많이 경험을 하셨어요. 그래서 미리 또 경험을 하신 바가 있고 이렇게 되면서 고객들은 하나의 앱으로 다양한 니즈를 충족시키려는 그런 니즈, 바람이 커지고 있습니다. 경쟁 환경 측면에서 마찬가지입니다. 은행이랑 빅테크 간의 그 업종 간 경계가 허물어지는 이른바 빅블러 현상이 심화되고 있고요. 또 아시다시피 플랫폼 시장은 승자 독식 경향이 매우 강합니다. 따라서 경쟁에서 시장에서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슈퍼앱이 거의 필수적인 요소가 되고 있습니다. 저희 국민은행의 스타뱅크도 마찬가지고요. 다른 경쟁은행에서도 비슷한 유사한 앱들을 출시하고 또 모으는 작업들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규제 환경인데요. 아시겠지만 저희 국민은행 또 KB금융그룹은 금융회사이기 때문에 규제에 대한 영향을 좀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업종 간의 경계도 좀 심했고 진입이나 진출이 힘들었는데요. 당국이 규제 혁신 일환으로 진입 규제를 완화하고 또 은행에서 부수 업무, 변명 업무 같이 전통적인 업무 외에도 새로운 신사업 할 수 있도록 확대하는 등 규제 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기존의 금융회사 간, 은행 간의 경쟁에 더해서 빅테크 또는 핀테크와의 경쟁도 심화되고 있고요. 이런 그 기울어진 운동장, 이른바 말하는 규제가 다른 기울어진 운동장도 고치는 과정에서 플랫폼을 통한 금융시장의 치열한 경쟁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예컨대 디지털 유니버설 뱅킹이라고 작년 초에 금융위원장께서도 선포하셨고요. 디지털 플랫폼을 기반으로 데이터를 활용해서 고객 니즈를 분석하고 맞춤형 금융 또는 비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이다 라고까지 정부에서도 정의한 바 있습니다. 네, 저희 KB가 바라보는 슈퍼앱의 정의라는 장표인데요. 저희가 그 스타뱅킹을 그 그룹의 슈퍼앱으로 정의하면서
과연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지향점을 가져야 할 것인가를 한번 고민해 보았습니다. 이런 배경에서 KB는 고객 한 분 한 분의 가치 실현을 위해서 금융의 본질을 두고 금융 그룹을 연결하며 생활을 아우르는 플랫폼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금융이라는 것은 KB의 정체성이죠. KB를 찾고 또 KB의 고객들이 원하는 바가 곧 금융 서비스이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그룹을 연결한다라는 뜻은 은행, 증권, 보험, 카드와 같이 다양한 계열사의 많은 서비스들을 시민싸게 연결해서 금융의 모든 것을 KB 스타뱅킹을 통해 제공하겠다라는 저희의 확장성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생활을 아우르는 플랫폼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KB 수퍼업의 지향점입니다. 금융과 밀접한 생활 서비스에 대해서 플랫폼을 외연을 확장해서 누구나 쉽게 찾고 또 고객의 일상과 함께하는 금융 플랫폼이 되고자 합니다. 네, 이렇게 앞서 말씀드린 방향성을 가지고 KB은행의 국민은행의 뱅킹 앱으로 시작한 KB 스타뱅킹의 주식 거래라든지 페이먼트와 같은 계열사의 다양한 상품을 탑재하면서 서비스 영역을 은행에서 금융 그룹까지 확장을 했습니다. 다음으로는 고객의 거래 행태에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접목해서 소비와 지출 패턴, 또 자산 상황을 분석해서 보다 개인화된 자산관리 솔루션을 제공하고 한 발 더 나아가서 KB가 직접 서비스할 수 있는 경제와 일상활동에 밀접한 영역부터 서비스를 접목했습니다. 이제 막 보편화되기 시작한 디지털 지갑 개념의 KB 월렛으로 금융상품 이외에 다양한 자산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하거나 전자문서, 증명서 등을 관리할 수 있게 하고요. 부동산, 통신, 헬스케어, 그리고 자동차 등 KB가 이미 서비스하고 있는 비금융 활동을 통해서 고객의 경제활동도 돕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외부 플랫폼과의 제휴를 통해서 비금융 서비스 영역을 확대하면서 플랫폼 비즈니스의 다각화도 역시 모색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KB 스타뱅킹이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지 한번 간략히 살펴보겠습니다. 금융과 비금융으로 나눠보았는데요. 먼저 KB의 본원적 비즈니스인 금융 분야에서는 전문성과 신뢰성을 바탕으로 조회 이체부터 상품 가입 그리고 자산관리에 이르기까지 전반적인 풀뱅킹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 KB의 70억의 금융그룹 서비스를 하나로 연결해서 고객의 편의성을 높이는 종합금융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KB 국민인서를 통해 계열사 플랫폼을 싱글 사인 온으로 연결했고요. 전자서명, 전자문서 중개, 본인 확인 기간 지정으로 비대면 종합 인증 서비스 제공 체계도 구축하였습니다. 죄송한데 제가 물 한 잔만 마시겠습니다. 입이 타서 죄송합니다. 이 금융그룹의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했는데 저희가 여기서 잠깐 이제 고민이 됐던 부분은 사실은 이미 스타뱅킹은 있고요. 또 KB증권이나 KB카드, KB손해보험, KB라이프생명 같은 다양한 계열사들도 이미 다 앱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걸 하나로 합치는 게 좀 고민이 많이 됐던 부분이고 실제로 농담 삼아서 앱스토어에서 KB를 치면은 노란색 아이콘이 수십 개가 뜬다라는 얘기도 자주 섞인 얘기도 있었는데 모든 앱을 다 하나로 합치기는 힘이 들었습니다. 당연히 이제 계열사마다 회사가 다르고 또 추구하는 그 앱의 특성도 다르기 때문에 모두 하나로 합치기는 힘들었고 기술적으로 앱 투 앱이 됐건 아니면 인앱 브라우저가 됐건 API 형태로 다양한 서비스를 접목을 시켰는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스타뱅킹에 있는 그런 서비스가 엄청 많아졌어요. 그래서 사실은 좀 심플하고 패스트하고 좀 이지해야 할 금융회사의 앱이 좀 복잡해지고 또 UX가 좀 힘들어지는 그런 면이 없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그 서비스가 70억이라고 했는데 내부적으로는 이제 입출 관리를 하면서 페이지 뷰라든지 고객의 반응 이런 걸 보면서 서비스를 탑재하거나 내리는 작업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아시겠지만 이제 스타뱅킹의 MA가 높다 보니까 여기에 담고 싶어하는 사람들도 많고 또 탑재된 거를 빼는 것도 참 어려운 작업이라서
이거는 이제 탑 매니지먼트의 좀 강력한 의지와 뭐 실무자 간의 협업이 필요하더라라는 말씀을 한번 드려봤습니다. 비금융 서비스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KB 국민인증서로 계열사 플랫폼을 싱글 사인온했다고 했고요. 전자서명, 전자문서 중개, 그리고 본인 확인 기관 지정되면서 비대면 종합 인증 서비스도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특히 국민비서 서비스는 86종의 공공기관 행정 정보를 고지하거나 상담, 그리고 납부가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외부 제휴를 통해서 일상생활에 대한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KB국민은행이 투자한 팀의 모빌리티를 포함해서 일상과 밀접한 주거, 식음료, 쇼핑 등 분야별 탑티어 기업과 제휴를 통해서 고객에게 혜택을 드리는 콘텐츠를 역시 지속적으로 발굴 중에 있습니다. 이렇게 금융의 본질을 두고 그룹을 연결하며 생활을 아우르는 플랫폼으로 KB 스타뱅킹을 통해 얻는 고객 그리고 국민은행 플랫폼의 효익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먼저 고객의 하루 일상을 예시적으로 표현해 봤습니다. 출근길에는 출석 체크와 걸음수 확인으로 KB 포인트를 받고 목표 걸음수도 체크할 수 있습니다. 점심 식사는 국민카드에 KB 페이 서비스가 연결된 KB 스타뱅킹 페이로 결제하고요. 리워드도 역시 적립이 됩니다. 증권에 MTS가 따로 있지 않아도 해외 주식 소수점 거래까지 가능한 KB 이지 주식 매매 거래를 통해서 주식 거래도 하시고요. 퇴근길 주유는 얼마 전 가입한 쿠폰부 적금으로 받게 된 주유 할인 쿠폰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 스타뱅킹 내에 있는 모바일 쿠폰샵에서 구입한 할인 쿠폰으로 치맥을 즐기고 자동차 보험 만기 안내를 알림으로 받아서 KB 스타뱅킹으로 손해보험, 자동차 보험, 운전자 보험을 쉽게 가입할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주말 여행을 위한 캠핑장 예약을 하면서 하루를 마무리하게 됩니다. 여기서 보이시는 여정에서의 다양한 서비스는 국민은행 또는 계열사가 직접 제공하는 서비스도 있지만 저희가 파트너사와 함께 협업을 해서 만든 콘텐츠나 서비스도 같이 탑재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KB 입장에서, 플랫폼 입장에서는 고객의 유입이 가속화되면서 저희 국민은행이 스타뱅킹을 통해 추구하는 세 가지 3T라고 하는데요. 트래픽, 타임쉐어링, 트랜잭션 이 3T가 3T가 증대되면서 보다 다양한 데이터를 확보해서 분석할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고객에게는 보다 초개인화된 자산관리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네, 마지막 장표입니다. 이렇게 슈퍼앱을 통해서 KB가 플랫폼 생태계를 구현하는 과정에서 국민은행을 비롯한 많은 계열사 그리고 아마존 웹 서비스가 긴밀하게 협업을 하고 있습니다. 마이데이터 사업도 아마존 웹 서비스에 올라가 있고요. 아마 다른 세션에서 발표를 했을 텐데 고객 컨택 센터에서 하는 챗봇, AI 컨택 센터도 역시 아마존 웹 서비스의 클라우드에 올릴 계획입니다. 잘 모르시긴 할 텐데 특히 이제 스타뱅킹 이외에도 여러 앱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리브넥스트라고 중간에 핑크색 앱이 있습니다. 이제 MZ 세대를 위한 특화 앱인데요. 국민은행에서 처음으로 이제 퍼블릭 클라우드에 올린 뱅킹 앱입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굉장히 의미가 있고 상징적인 앱이었어요. 왜냐하면 그동안 저희 은행의 앱들은 코어 뱅킹 다 온프레미스로 구축이 되어 있고요. 당연히 이제 클라우드를 쓸 수 없는 환경이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규제 환경도 좀 풀리고 저희도 속도라든지 안정성 그리고 보안 면에서 클라우드에 올라가도 충분히 서비스할 수 있겠다라는 확신이 있어서 개발을 AWS 통해서 같이 개발할 수 있었고요. 현재 무리 없게 잘 진행되고 있고 속도도 매우 빠릅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KB와 함께 여정을 함께하고 계시는 AWS 측에도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순서는 컬리페이의 조문옥 CTO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컬리페이 조문옥 CTO입니다. 반갑습니다. 여기 나와 보니까 보이실 줄 알았는데 제가 하나도 안 보이네요. 조명이 세게 들어와서
제가 지금 조명을 받고 있습니다. 안 보이네요. 오히려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오랜 기간 동안 이제 개발을 했고요. 여러 가지 개발을 많이 했습니다. 뭐 풀스택이라고 얘기하는 풀스택 개발자로 시작을 해서 지금은 뭐 여러 회사에서 CTO 이런 역할도 하고, 지금은 이제 컬리라는 회사에 조인해서 컬리페이를 셋업하고, 그다음에 컬리페이의 지금 서비스를 최근에 4월 10날 런칭을 해서 오늘 이 자리에 지금 섰습니다. 오늘은 그 여정 동안 저희가 했던 내용들을 좀 공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여기에 보시면 컬리페이 세상에게 이득이라고 써 있는데 기믹이 있습니다. 혹시 기믹이 보이시는 분이 계실까요? 네, 이게 발음 포즈만 쉼표만 잘 하시면 세상의 개이득이 이제 저희가 추구하려고 하는 목표입니다. 이런 목표로 컬리페이를 셋업해서 지금 서비스를 만들고 있고요. 저희가 목표로 하는 게 크게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지금 이렇게 늦은 시점에 컬리라는 브랜드를 가지고 간편 결제 서비스를 런칭을 할 때 우리가 뭘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게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일단은 가장 빠른 결제를 딜리버리 하자. 컬리 앱에서 다른 결제를 썼을 때 보통 주문서에서 결제가 완료되는 데까지 한 10초가 넘게 걸립니다. 한 13초, 14초가 걸립니다. 근데 저희가 지향했던 바는 컬리페이를 쓰면 10초 컷으로 모든 결제가 처리할 수 있게 이렇게 만들자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가장 안전한 그런 형태로 저희가 뭐 FDS라든지 이런 내부적으로 보안을 올릴 수 있는 이런 시스템들을 자체적으로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고민했던 게 결과적으로는 이 모든 것들이 고객한테 좋은 혜택으로 돌아가야 될 거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큰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서비스를 구상을 했습니다. 이제 결과로 나온 4월 10날 아직 한 달이 갓 안 됐습니다. 서비스인데요. 말씀드렸던 이제 베네핏이라는 측면에서는 저희는 컬리페이라는 서비스와 동시에 컬리카드, 신용카드를 결합해서 컬리페이 서비스를 런칭했습니다. 그래서 이 컬리카드라는 매개체를 통해서 컬리페이가 제공하고 있는 전체적인 어떤 베네핏, 혜택을 되게 올렸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체적으로 저희가 FDS나 이런 시스템들을 구축을 통해서 되게 빠르고 안전한 결제 경험을 딜리버리 하려고 구축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다양한 서비스들이 지금 오른쪽에 보이시는 이런 이제 컬리페이 홈이라는 화면을 만나보실 수 있을 텐데요. 여기에 보시면 기본적으로 이 간편 결제에 대한 선택할 수 있는 부분들이 지금 제공되고 있고, 향후에는 이 컬리페이 홈이라는 영역이 어떤 월렛으로서 다양한 핀텍 서비스를 담을 수 있는, 그리고 고객들하고 소통할 수 있는 어떤 POC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저희가 지금 이제 슈퍼 앱이라고 하는 이런 어떤 테마를 가지고 서비스를 딜리버리 하고 있는데요. 원래 이제 아시다시피 컬리라는 회사는 마켓컬리라고 하는 식료품, 그 다음에 밀키트, 이제 이런 위주의 상품들을 빠르게 좋은 제품을 딜리버리하는 마켓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얼마 전에 화장품이라고 하는, 아마 제니가 광고하는 화장품 광고를 보셨을 겁니다. 그걸 통해서 저희가 이제 뷰티컬리라고 하는 새로운 어떤 섹션을 같은 앱 안에서 제공을 했고요. 그리고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컬리페이 서비스도 이 같은 앱 안에서 시니스하게 고객 경험을 다양한 도메인으로 넘기고 있습니다. 지금 일단은 간편 결제의 서비스만 제공을 하고 있긴 한데, 저희가 이제 향후에 다양한 예를 들어서 선불 결제라든지 혹은 상품권이라든지 이런 결제를 베이스로 하는 다양한 서비스들을 딜리버리할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를 넘어서 엔드 유저가 아닌 일반 유저가 아닌 저희 마켓컬리에 보면 생산자 분들이 계시거든요.
저희 마켓에 상품을 이제 올리고 판매하고 계시는 이제 그분들을 위한 어떤 핀텍 서비스까지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슈퍼 앱이라고 하니까 이 앱에 모든 서비스가 다 담기니까 혹시 저거 모놀리스가 아니야? 기술적인 구조 관점에서요?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전혀 아닙니다. 네. 저희는 MSA와 DDD를 기반으로 이 앞쪽에 프론트엔드 서비스를 구축을 했고요. 그걸 통해서 다양한 좀 전에 말씀드렸던 다양한 서비스, 프로덕트를 담을 수 있는 형태로 전체적인 아키텍처 그리고 그에 따른 기술 셀렉션을 통해서 그 서비스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그 두 가지를 조금 대표적으로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그럼 어떤 기술적인 패턴, 아키텍처 패턴을 썼어?라고 아마 궁금하실 것 같아서 지금 두 가지 대표적인 기술을 좀 오늘 소개시킬까 합니다. 네. 지금 왼쪽에 보이시는 게 그 NX 혹은 이제 모노레포 아키텍처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지금 맨 왼쪽에 보이는 그 모놀리식이라고 하는 구조가 하나의 레포에 모든 서비스들을 다 집어넣어서 애플리케이션을 이제 딜리버리하는 그런 구조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중간에 있는 구조가 각각의 서비스별로 레포를 따로 따서 레파지토리를 따로 따서 서비스를 딜리버리하는 방식입니다. 보통 이제 여기까지가 많이 저희가 하고 계시는 방식이라고 보여지고, 그다음에 이제 저희가 선택했던 방식은 그 모노레포라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하나의 레파지토리에 멀티 어플리케이션들을 담아서 딜리버리가 좀 더 쉽게 할 수 있는 이런 구조를 저희가 가져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오른쪽에 보면 그 쉘 라이브러리 패턴이라고 있습니다. 이게 프론트엔드에서 그 MSA를 적용할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기술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이게 많이 퍼블릭하지는 않지만 저희가 좋은 개발자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과감하게 이 형태로 그 구현을 했습니다. 뭐 짧게 설명을 드리면 맨 아래쪽에 보시면 이제 피처라고 이렇게 보이실 겁니다. 뭐 피처, 플라이트, 피처, 시트 이런 이제 각각의 어떤 피처 단위의 마이크로 서비스들을 스크립트 덩어리, 라이브러리를 개발을 하고요. 그거를 어떤 이제 도메인 관점에서 하나로 묶을 수 있는 이런 이제 그 피처드 쉘이라고 하는 그 컴포넌트를 통해서 아래쪽 마이크로 서비스들을 묶습니다. 그리고 이 피처 쉘을 통해 가지고 결과적으로 다양한 클라이언트, 예를 들어서 웹, 데스크탑, 모바일 다양한 클라이언트 환경에 맞는 애플리케이션들을 제공할 수 있는 이런 구조를 만들어내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각각의 도메인 단위의 서비스들을 빠르게 아래쪽에 보이시는 서비스들을 딜리버리 할 수 있고요. 그리고 각각의 클라이언트 환경에 되게 독립적으로 프론트엔드 서비스들을 구축해 나가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를 가지고 저희가 슈퍼 앱을 구현을 하고 있습니다. 인프라 관점에서 이걸 좀 다르게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앞서 말씀드렸던 부분은 애플리케이션 관점에서 어떤 기술과 어떤 아키텍처 패턴을 썼는지 말씀을 드렸다면, 지금 이 장표는 오늘 이 자리를, 훌륭한 자리를 만들어주신 AWS와 저희가 어떤 인프라 구성을 했는지 좀 소개를 드릴까 합니다. 지금 저희가 이제 많이 아시겠지만 GraphQL이라는 기술 스택을 사용을 했고요. 이를 위해서 아폴로 서버, 아폴로 클라이언트를 저희가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Next.js라고 또 잘 아실 텐데, Next.js를 이제 정적인 컨텐츠 SEO를 위해서 저희가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이미지를 좀 더 엣지 로케이션 기반의 빨리 딜리버리하고 이런 형태의 캐싱 이런 것들을 적용하기 위해서 맨 앞쪽에는 클라우드 프론트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오른쪽에 이제 아키텍처 관점으로 설명을 조금 더 드리면, 맨 위쪽에 아까 말씀드렸던 GraphQL을 통해서 동적인 데이터를 바인딩 시킬 수 있는 그 API라고 쉽게 말씀드리는 그 API 서버를 아폴로 서버를 지금 구축을 하고 있고요. 이 아폴로 서버 단위 이 자체는
디플로이 다이닝 자체는 저희가 EKS를 말아서 딜리버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정적인 컨텐츠, SEO를 위한 정적인 컨텐츠 부분들은 마찬가지로 EKS를 통해서 말아서 디플로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맨 밑에 S3 버킷 안에는 이제 이미지나 멀티미디어 이런 데이터들이 존재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맨 앞쪽에는 클라우드 프론트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프론트엔드 뒤쪽에 보시면 이제 뭐 잘 아시는 백엔드 쪽 서비스들도 모두 다 이제 EKS 형태로 저희가 딜리버리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아마존 MSK를 활용해서 어떤 이제 데이터 뒤쪽에 어떤 이제 데이터 메쉬 기반의 플랫폼을 구축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표현되어 있지 않지만 그쪽으로 어떤 이제 데이터나 혹은 어떤 로깅이나 이런 것들을 딜리버리하기 위해서 아마존 MSK를 프론트엔드와 백엔드에서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어떻게 보면 그 슈퍼 앱을 구현하기 위해서 퀄리페이가 어떤 기술적인 혁신과 노력을 했는지 제가 설명을 드렸고요. 근데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네, 그 결과적으로 이런 어떤 혁신을 위해서는 좋은 기술도 필요하지만 결과적으로 혁신을 위해서는 아마 아실 것 같지만 결과적으로 사람입니다. 혁신의 완성은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좋은 사람들이 재밌는 환경에서 일할 수 있게 저희는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두 가지 그림을 놓고 조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이제 말씀드린 쉘 라이브러리 패턴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정말 그 각각의 도메인 안에 그 사람들이 되게 응집이 되어야 합니다. 그게 이제 개발자든 기획자든. 네, 그래야지만 그 서비스가 더 독립성을 발휘하고 자발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이런 그 왼쪽에 보이는 도메인 단위의 스쿼드 조직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들 많이 들어보셨던 어떤 목적 조직이라고 표현도 하고 매트릭스 형태의 조직이라고도 얘기를 하는 그런 형태의 조직을 운영을 하고 있고요. 결과적으로는 이제 구성원 한 분 한 분을 통제의 대상으로 보는 게 아니라 성장 의지가 있는 인격체로 존중하고 그렇게 대우를 하려고 합니다. 그럴 때 비로소 이 각각의 단위 조직들이 자발성에 기반한 의사결정을 할 수 있고요. 그게 이제 전체적으로 저희 퀄리페이의 애자일 조직 운영을 지향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근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오른쪽에 보이시는 그 부분이 저희가 실제로 운영하고 있는 이제 매트릭스 조직인데요. 네. 지금 그룹이라고 하는 게 왼쪽에 이렇게 보이실 거고 횡으로 종으로 프로덕트라고 보이실 건데 이제 프로덕트는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각각 목적에 맞게끔 조직을 운영하는 거고요. 그룹이라고 표현된 것들은 이제 어떤 직무, 나의 전문성 단위로 조직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프로덕트라고 하는 조직 안에는 다양한 직무를 가진 구성원들이 참여해서 같은 문제를 동일한 목표를 쉐어하면서 풀고 계시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또 아는 PO라고 하는 개념이 있는데 저희는 이제 PO를 어떤 직무로 정의해 놓지 않았습니다. 네. 이 프로덕트 조직 안에서 좀 더 오너십이 있고 좀 더 자발성에 기반해서 이 문제를 풀고자 하는 그런 분이 PO를 할 수 있게 이렇게 조직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저희가 슈퍼앱을 구축하기 위해서 어떤 혁신적인 기술과 인프라를 쓰고 있는지 그리고 이를 위해서 이 혁신의 완성을 위해서 그래도 이 조직을 지향하기 위해서 어떤 조직 운영을 하고 있는지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제가 이 자리에 나온 목적이 있는데 저희는 성장 의지가 있는 비법한 동료를 모시고 있습니다. 혹시 오늘 보시고 관심이 있다라고 하시면 언제든 연락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어떻게 이번 세션이 많이 도움이 되셨나요? 아마 예술이가 되었습니다. 짧게 마무리하겠습니다. 많은 도움이 됐을 걸 믿고요. 일단 오늘 우리는 슈퍼앱이 뭔지 좀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비즈니스 관점으로 KB국민은행이 슈퍼앱으로서 KB 스타뱅킹을 어떻게 시켰는지에 대한 여정을 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상에 개이득을 주는 컬리페이가 채택한 아키텍처와 애자일에 대한 내용을 들었고요. 마지막으로는 구직 광고까지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강연을 경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